왜 어떤 사람은 주변을 열심히 챙기는데도 결국 가장 외롭게 남을까? 사람을 챙기는 건 미덕처럼 보인다. 배려심 있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행동은 리스크와 비용을 초래한다. 당신이 타인을 챙길수록 정작 당신 자신을 챙길 시간과 에너지는 사라진다. 당신의 일은 밀리고, 당신의 목표는 뒤로 밀리고, 당신의 삶은 타인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된다. 세상은 좋은 사람을 보상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당신이 한번 도와주면 사람들은 다시 요청한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당연하게. 당신의 친절은 고마움이 아니라 기대치를 만든다. 당신이 한번 챙겨주면 그게 표준이 된다. 당신이 챙기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실망하고 서운해한다. 챙겨주는 사람은 결국 소모품이 된다. 관계는 희생이 아니라 교환으로 돌아간다. 당신이 주기만 하면 관계는 무너진다. 호의는 쌓을수록 당연해진다. 사람은 타인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다. 당신이 10번 도와줘도 1첫 번째 거절하면 사람들은 화를 낸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계산하지 않는다. 단지 이번에 거절했다는 사실만 기억한다. 인간의 뇌는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다. 당신이 준 호의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신이 거절한 순간은 배신으로 느낀다. 친절은 고마움이 아니라 기대치를 만든다. 당신이 챙겨주면 챙겨줄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당신의 역할로 인식한다. 당신은 챙겨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해결해주는 사람. 이 역할이 고정되면 당신은 그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신이 벗어나려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한다. 당신이 변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변한 건 당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치다. 한 번 해준 호의는 표준이 된다. 당신이 한 번 밤늦게 전화를 받아주면 사람들은 언제든 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한 번 급한 부탁을 들어주면 사람들은 당신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여긴다. 당신이 설정한 기준이 새로운 최소값이 된다. 당신이 그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한다. 호의는 쌓을수록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해진다. 주변 사람을 챙길 필요 없는 이유. 1. 관계는 희생이 아니라 교환이다. 건강한 관계는 균형을 기반으로 한다. 한쪽이 주고 한쪽이 받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당신이 계속 주기만 하면 상대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된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다. 당신은 주는 사람의 역할에 고정되고 상대는 받는 사람의 역할에 고정된다. 이 구조 속에서 당신은 점점 소진되고 상대는 점점 요구한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교환의 균형을 계산한다. 누가 더 많이 주고 누가 더 많이 받는지 느낀다. 당신이 과도하게 주면 상대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 부담을 느껴 거리를 둔다. 둘째, 당연하게 여기고 더 요구한다. 어느 쪽이든 당신에게 좋은 결과가 아니다. 과도한 희생은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를 왜곡시킨다. 교환의 균형이 깨진 관계는 존중을 잃는다. 당신이 일방적으로 주면 상대는 당신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 당신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 존중은 대등함에서 나온다. 당신이 당신을 낮추면 사람들도 당신을 낮게 본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쓰면 사람들도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쓴다. 관계는 희생의 크기로 유지되지 않는다. 균형으로 유지된다. 당신이 주면 상대도 주어야 한다. 당신이 챙기면 상대도 챙겨야 한다. 이 균형이 깨지면 관계는 무너진다. 당신이 아무리 희생해도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되지 않는다. 관계를 지키려면 균형을 지켜야 한다. 당신이 주는 것만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소진되고 관계는 끝난다. 2. 친절은 당연해지고 무시는 즉시 발생한다. 심리학에는 헤도닉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다. 사람들은 좋은 일에 빠르게 적응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처음 도와줬을 때는 고마워한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도와주면 그 고마움은 사라진다. 당신의 친절은 새로운 기준선이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당신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단지 그렇게 하는 사람일 뿐이다. 반대로 손실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다. 당신이 한번 거절하면 사람들은 즉시 알아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는 잊지만 이번에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또렷이 기억한다. 이건 인간의 뇌가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친절은 빠르게 당연해지지만 당신의 거절은 오래 기억된다. 당신이 챙겨주면 챙겨줄수록 사람들의 기준은 높아진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만 요청했던 사람들이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한다. 당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구는 점점 커지고 당신의 부담은 점점 무거워진다. 당신은 거절하고 싶지만 이미 그렇게 해온 사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다. 친절의 악순환이 시작된다. 당신은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계속 들어준다. 하지만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더 많은 요구가 온다. 당신은 점점 소진되고 스트레스 받고 지친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멈추는 순간 사람들은 실망하고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관계에 금이 간다. 당신은 친절의 덫에 갇힌 것이다. 이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처음부터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친절은 무한정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3. 챙겨도 돌아오지 않는 구조. 당신이 사람을 챙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을 챙기지는 않는다. 관계는 자동으로 상호적이지 않다. 당신이 먼저 주면 상대도 줄 거라는 기대는 환상이다.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주는 것을 잊는다. 당신이 챙겨주는 동안 그들은 당신이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챙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챙겨주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호혜성의 원칙은 균형 잡힌 관계에서만 작동한다. 당신이 과도하게 주면 호혜성은 무너진다. 상대는 부담을 느끼거나 당연하게 여긴다. 부담을 느끼면 거리를 두고 당연하게 여기면 더 요구한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돌아오지 않는 에너지를 계속 쏟게 된다. 당신이 기대하는 고마움, 배려, 상호성은 오지 않는다. 당신만 계속 주는 구조가 고착된다. 사람들은 고마워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편해서 붙잡는다. 당신이 편하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당신을 계속 찾는다. 하지만 그건 당신을 소중히 여겨서가 아니라 당신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떠난다. 당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찾는다. 이건 잔인하지만 현실이다. 사람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만 당신을 아끼지는 않는다. 챙겨도 돌아오지 않는 관계는 독이다. 당신은 에너지를 쏟지만 채워지지 않는다. 당신은 주지만 받지 못한다. 이런 관계가 쌓이면 당신은 고갈된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당신은 모두를 위해 존재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 고통을 마주해야 한다. 돌아오지 않는 관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을 위해 써야 한다. 4. 에너지 소모만 남고 성장 기회는 사라진다. 당신이 주변을 챙기는 데 쓰는 시간은 당신의 성장에 쓸 수 없는 시간이다. 당신이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당신의 문제는 방치된다. 당신이 타인의 목표를 돕는 동안 당신의 목표는 뒤로 밀린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당신이 타인에게 쓰는 만큼 당신에게 쓸 에너지는 줄어든다. 이건 단순한 산수다. 주변을 챙기는 사람은 자기 개발 시간을 잃는다. 운동할 시간, 공부할 시간, 취미를 즐길 시간, 쉴 시간. 이 모든 것이 타인을 챙기는 시간으로 대체된다. 당신은 바쁘지만 당신을 위한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한다. 당신은 모두를 돕지만 당신은 성장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과 타인의 격차는 벌어진다. 타인은 당신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당신은 소진되어 정체된다.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타인을 챙기는 시간에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일들. 책을 읽고, 기술을 배우고, 네트워크를 쌓고, 건강을 챙기고, 재정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 이 모든 기회를 당신은 포기하고 있다. 당신은 타인의 성공을 돕지만 당신의 성공은 미루고 있다. 이건 장기적으로 치명적이다. 당신이 늙었을 때 당신이 도운 사람들은 당신을 돌보지 않는다. 당신은 혼자서 당신이 포기한 기회를 후회한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움을 줄 수도 없다. 당신이 계속 소진되면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을 의존하던 사람들도 무너진다. 지속 가능한 도움은 자기 성장에서 나온다. 당신이 먼저 강해져야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당신이 채워져야 타인을 채울 수 있다. 주변을 챙기느라 당신을 잃으면 결국 아무도 챙길 수 없게 된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전략이 아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노력은 종종 자존감 부족에서 나온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 주길 원한다. 인정받고 싶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그래서 챙긴다. 도와준다. 희생한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사람들이 당신을 더 좋아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건 착각이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편한 사람을 좋아한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전략은 실패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사람들은 당신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이용하기 쉬운 사람으로 본다. 당신의 친절은 약점이 되고 당신의 배려는 무시당하고 당신의 희생은 잊힌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존중을 얻는 전략이 아니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당신을 소진시킨다. 당신은 끊임없이 증명하려 한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리 증명해도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의 요구는 끝이 없고 당신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 당신은 모두를 만족시키려다가 당신을 잃는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 건강한 관계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경계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당신이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고 우선순위를 지킬 때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한다. 당신이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예스는 가치를 가진다.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여길 때 사람들도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건강한 사람이 되어라. 불편한 진실.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위해 써준 에너지의 가치를 모른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 설령 안다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 당신의 희생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일 뿐이다. 챙겨주는 사람은 관계의 중심이 아니라 서브 역할을 맡는다. 당신이 모두를 챙기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챙기는 사람은 없다. 당신은 모두의 친구지만 누구의 가장 친한 친구도 아니다. 당신은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이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
챙겨주는 역할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다. 희생은 존중을 만들지 않고 편리함을 만든다. 당신이 희생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편하게 대한다. 예의를 차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 희생은 당신의 가치를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소모품으로 만든다.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주변을 챙기느라 삶을 잃을 위험이 있다. 당신이 타인을 위해 살다 보면 정작 당신의 삶은 사라진다. 당신의 꿈, 당신의 목표, 당신의 행복은 모두 뒤로 밀린다. 당신은 모두를 위해 존재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건 삶이 아니다. 생존이다. 당신은 살아있지만 살고 있지 않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왜 사람을 챙기지 않으면 불안할까? 나는 호의를 보상받을 거라고 믿나? 나는 좋은 사람 역할에 중독돼 있나? 나는 내 살보다 타인의 기분을 더 신경 쓰나? 나는 할수록 고립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나는 챙겨주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두려운가? 나는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나? 나는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나? 나는 챙겨주는 대가로 무엇을 얻었나? 나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나? 나는 거절할 수 있나?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인가? 하나라도 노라면 당신은 지금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 행동 전략. 경계를 설정하라.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없는지 명확히 알아.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에 대한 경계를 세워라. 경계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수다. 경계 없는 관계는 착취가 된다. 에너지를 관리하라.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모두에게 줄 수 없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사람과 일에 집중하라.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는 거리를 두어라. 에너지는 당신을 위해 먼저 써야 한다. 관계를 재정의하라.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다. 일방적인 관계, 소모적인 관계, 돌아오지 않는 관계는 정리하라. 관계는 질이 중요하다. 양이 아니라 균형이 중요하다. 건강한 관계만 유지하라. 상호성 없는 관계를 정리하라. 당신이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는 끊어라.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필요 없다. 자존감 중심으로 살아라.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주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 챙겨주지 않아도, 희생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당신은 가치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자기 우선순위를 지켜라. 당신이 먼저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목표, 당신의 행복이 우선이다. 타인은 그 다음이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생존이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돕지 못한다. 당신을 지켜야 타인도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을 챙기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배려하고, 돕고,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나를 버리고 챙기는 건 자멸이다. 당신이 당신을 포기하면서까지 타인을 챙기면 결국 당신은 사라진다. 당신의 삶, 당신의 꿈, 당신의 존재가 사라진다. 이건 미덕이 아니라 비극이다. 관계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균형으로 유지된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줘도 균형이 없으면 관계는 무너진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다. 당신도 주고 상대도 준다. 당신도 받고 상대도 받는다. 이 균형이 깨지면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삶은 타인을 채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하기 위해 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타인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당신의 목표를 이루고, 당신의 꿈을 쫓고, 당신의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타인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주인공은 당신이다.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는다.